식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잠시 뒤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다자회의 계기 없이 처음으로 모이는 거라 주목도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한미일이 지금 이 별도로 3자 형태로 만나는 아마 최초의 회담이 될 거고요. 네. 이것도 지금 이 일시적이거나 어떤 이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형태의 만남을 계속 정례화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한미일 간의 협의가 정례화되는 이 하나의 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브리핑 낸 내용들로 보면 예. 사실상 이게 어떤 합의 문건에 가까운, 왜냐하면 원칙이 나오고요. 또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이행 방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예. 또 특별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협의를 요하는 경우들을 규정한 예. 문건들을 3개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한미일이 이 협력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타이로 묶이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이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은 성격 규정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관해서요. 준 나토 동맹 형태를 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약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이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토 형태로 보기에는 이것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군사 분야라든가 안보 분야의 협력들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완전히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이 있는 동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을 나토로 해석하기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오늘 이제 미 백악관 쪽에서 아마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나토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각국의 상대국들과 서로 대화하고 관여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토 헌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예민한 관심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듀티라는 표현이 공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협의한다 이런 그러니까 영어 쉘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에 상당히 뉘앙스를 풍기는, 의무라고 단어를 확실히 확정하기보다는 의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하고 일종의 재량권 자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지금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이 군사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의무를 과연 이렇게 규정하는 문제가 3자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인 어떤 조약이나 이 형태가 아니고 지금 실적으로 맺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 부분은 탄력을 부여할 걸로 생각이 돼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이 조약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긴 하는데요. 근데 왜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협의 의무라는 거를요. 실질적인 참여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지원 의무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에 반드시 방법이 특정한 군대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그건 굉장히 아주 협소한 경우고요. 또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나는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든가 이게 3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이 개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어떤 상황들 자체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각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도화가 되고 나면은요. 예.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제도화가 된다는 건요. 예. 확장 억제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일본도 똑같은 목표의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마치 우리가 네. 이 3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3자 정상회담이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양자관계나 다자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 위기 시라든 북핵 위협이 있거나 그럴 때 일본의 후방기지 7곳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하고는 그럼 맥락이 어떻게 맞닿는 겁니까? 네, 결국 그만큼 일본이라는 존재가 예.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은요. 예. 결국은 안보에서 있어서 협력할 분야가 그만큼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협력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또 일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 오늘 정상회담이 끝나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하고 지금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예, 정신. 그다음에 그리고 이 협의 공약. 이런 것들 3개의 문건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건을 따로 발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제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원칙이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행 방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를 나가기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네. 이게 그만큼 이 삼국 간의 결속이라든가 이거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쿼드하고 지금 미국, 네. 호주, 영국하고 같이 맺고 있는 오커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네네. 그 정도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란 변수가 여전히 있고요. 네. 오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 기술 협력으로 지금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서로 약간 수준들이 틀려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항상 물어보는 건데요. 예. 결국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협력 움직임이 있을 때 꼭 우리는 누구보다 얼마만큼 강하냐, 누구보다 얼마만큼 결속력이 있냐 이런 것 자체를 신경을 쓰는 건데요. 그런 소다자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해당 국가들하고 안보상의 결속이라든가 협력을 중요시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한미일 간의 삼각 안보 협의체의 어떤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거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거기에 투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인 가치라든가 규범에 대한 훼손 이 문제들의 중점을 두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중국 문제도 거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지금 격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준 나토 네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지금 이제 경제에도 상당히 중국하고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네네. 때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3자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이거와는 별도로요. 또 중국에 대한 분명한 이 메시지도 던져줘야 돼요.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실에서 거냐면 사실은 방향성은 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 예. 근데 그 방향성에 따른 실질적인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행되는 속도하고 수준은
중국한테 달렸다라는 거죠. 중국이 계속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북핵 문제 해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계속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이나 한미안보협력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고요. 선택은 중국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중국이 단체 여행 관광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이럴 때 결국 그게 외교적인 언어예요. 결국 서로 이 불쾌한 게 있을 때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네. 그게 관계를 끊겠다는 또는 무조건 압력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수위 조절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더 나가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의 뒤에 실질적으로 한중 양자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협력의 의지가 있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외교력이에요. 대중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간에 이렇게 유대가 협력 체제가 공고화될 경우에 북중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 않아 또 국정원에서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아마 그 반작용으로 북중로도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 근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북중로로 강화를 하게 되면은요. 네. 오히려 또 한미는 더 타이가 굳어질 수 있어요. 네. 어느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중국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럼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틀을 깨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걸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에서 일단은 제일 차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한 억제 태세를 또 확립하자라는 게 준비하자라는 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 제도화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요. 네. 결국 그거는 우리가 차분히 억제 준비를 갖춰 나가면 도발을 하는데 계속 그 비용만 더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태도 변화는 없고 제재는 지속되고 그렇다면 북한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